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면서요? 참 대단하세요. 한 남자의 정직한 삶이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 그날 화려한 결혼식장은 그에게 피눈물을 삼키게 한 전쟁터였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짓밟힌 아버지의 자부심은 거대한 복수의 칼날이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 어딘가에는 개미 구멍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 절망 속에서 시작된 평범한 아버지의 위대한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한성백화점은 특정 가문이 사근 고에 불과합니까? 과연 그는 부당한 권력의 심장부를 무너뜨리고 딸의 행복과 자신의 명예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싸움의 결말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딸은 시어머니로부터 시장 출신이라는 모욕을 당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강렬한 순간은 평범한 시장 상인 아버지가 겪는 치욕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부네요. 하객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최도진은 딸 최은경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간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팔며 모은 돈으로 치른 결혼식이었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로 연장에서 신랑 측 어머니인 강미선의 말이 그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사하신다면서요? 참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도 쉽지 않을 텐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했지만 주변 귀부인들이 터뜨린 낮은 웃음소리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최도진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겨온 자신의 직업이 조롱거리가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 은경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지만 최도진은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딸의 행복한 날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깊게 새겨졌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친구 박철수가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도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철수야, 나는 평생 떳떳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최도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박철수는 유통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어 대기업들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한성백화점 회장 부인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 여자 원래 그런 성격이야.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 어딘가에는 개미 구멍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지. 박철수의 말에서 최도진은 묘한 가능성을 감지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복수의 의지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야, 혹시 한성백화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야? 글쎄, 해외 명품 수입하는 구조를 보면 분명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 세관 신고가랑 실제 판매가가 너무 차이 나거든. 그날 밤 최도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시장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속에서 거대한 재벌가를 향한 복수를 결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은경은 시어머니 강미선의 감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은경아, 너는 근본이 다른 아이니까 분수를 알고 행동해야 해.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마. 강미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은경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혼생활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한성백화점 패션 디렉터로 일하는 은경에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업무 방해를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은경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녀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내 며느리가 회사 기밀을 아버지한테 흘릴 수도 있잖아요. 조심해야죠. 강미선이 임원들 앞에서 던진 이 말은 은경의 직장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은경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편 최도진은 박철수와 함께 한성백화점의 비리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유통업계 인맥을 통해 하나씩 단서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진아, 이것 봐. 한성백화점이 수입하는 명품 가방 중에 세관 신고가와 판매가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야? 간단해. 세관에는 싸게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고 실제로는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거지. 그 차익이 어디로 가는지가 문제야. 박철수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며 최도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한성백화점의 약점을 찾아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경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 갇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해요. 뭐라고? 은경아, 지금 어디 있니? 회장실 옆 회의실인데 보안팀이 지키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최도진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복수 때문에 딸이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경아, 절대 겁내지 마. 아버지가 반드시 널 구해낼 거야. 전화를 끊은 최도진은 즉시 박철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딸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미선의 아들이자 은경의 남편인 이준호가 어머니의 악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은경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서류들을 들고 격분해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은경을 모함하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몰라도 돼. 어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몰라도 된다고요? 제 아내를 이런 식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도 몰라도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강미선은 당황했지만 곧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 시장 출신 아버지를 둔 여자가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니?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무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람의 가치를 출신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은경이는 실력으로 회사에 들어왔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실력? 웃기지 마. 그 여자가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때 준호의 핸드폰에 은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은경이를 풀어주세요. 안 돼. 그 여자는 회사 기밀을 빼돌렸어. 증거도 있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권력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한편 최도진은 박철수와 함께 한성백화점 본사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딸을 구하기 위한 작전을 세우던 중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은경 씨 아버지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준호입니다. 은경이 남편이고요. 지금 당장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도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30분 후 한성백화점 근처 카페에서 둘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은경이한테 이런 일을 저질렀을 줄은 몰랐어요.
준호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은경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준호는 가져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은경이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거짓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준호가 꺼낸 것은 USB였습니다. 이 안에는 한성백화점의 실제 비리 내역들이 들어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최도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던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 이창수 회장의 개인 금고에서 가져온 비밀 장부들을 공개했습니다. 그 안에는 한성백화점이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비리의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놀라운 내용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비자금 조성, 탈세, 불공정 거래, 심지어 지방 정치인들한테 로비한 내역까지 다 있어요. 최도진은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성백화점이 단순한 유통업체가 아니라 부패한 카르텔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그런데 은경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제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은경이를 감금한 회의실에는 비상통로가 있어요.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미선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준호야, 너 어디 있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저는 은경이와 함께 있겠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가 은경이한테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비리에 대해서도요. 전화 너머로 강미선의 격한 호흡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혹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니?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준호가 전화를 끊자 최도진과 박철수는 그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부모의 권력을 버리고 정의를 선택한 준호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은경이를 구하러 가자. 셋은 한성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안내로 건물 뒤편의 비상통로를 통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 갇혀있던 은경은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나타나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준호, 은경아, 괜찮니? 다치지 않았지?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준호가 은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경아. 우리 어머니가 너한테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어.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킬게. 은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자. 할 일이 많이 남았어. 최도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성백화점 주주총회 당일 최도진은 박철수, 준호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주주들과 기자들이 가득한 가운데 이창수 회장과 강미선이 단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발언할 게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주주분이신가요? 네, 저는 소액주주 최도진입니다. 그리고 한성백화점 직원 최은경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미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한성백화점이 특정 가문의 사금고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최도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성백화점은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해외 명품 수입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조작하고 그 차액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해왔습니다. 박철수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자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당장 저 사람을 끌어내. 강미선이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준호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준호야, 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저는 이창수 회장의 아들 이준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공개되는 모든 자료들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촬영을 시작했고 주주들은 격렬하게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은경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성백화점 패션 디렉터 최은경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서류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이 공개한 것은 이창수 회장의 친필 사인이 담긴 비리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회장님이 직접 사인하신 불법 계약서들입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이창수 회장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믿지 마세요. 하지만 필적 감정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서명이 진짜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해임 요구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해임, 배임 행위다. 당장 사퇴하라. 최도진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한성백화점은 원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고객들과 직원들, 그리고 주주 여러분들의 것이었어요. 이제 그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결국 이창수 회장과 강미선의 해임으로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된 해임 안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회의가 끝난 후 강미선이 최도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경이한테 너무 심한 일을 했네요. 최도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사과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무시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강미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최도진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며칠 후 한성백화점 이사회에서는 임시 경영진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주들과 직원들의 추천으로 최도진이 임시대표로 추대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천을 파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큰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주들의 의견은 확고했습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정직함입니다. 최도진 씨처럼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해요. 결국 최도진은 임시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은 회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경영 정보는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는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은경도 패션 디렉터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경아,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 아버지가 뒤에서 지켜줄게. 준호는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회사 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준호야, 내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 정말 고맙다. 박철수는 최도진의 오른팔이 되어 회사의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도진아, 우리가 해냈구나. 정말 믿어지지 않아. 철수야,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 한성백화점의 변화는 유통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자신들의 경영 방식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도진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제2, 제3의 한성백화점이 너무나도 많다.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도진의 개혁은 한성백화점을 완전히 새로운 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회사의 신뢰도가 급상승했고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아버지,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은경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최도진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은경아, 다음 주에 동대문 시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행사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패션쇼를 열려고 해. 정말 멋진 걸 만들어 보자. 은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언제나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동대문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직접 만든 옷들을 모델들이 입고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쇼의 피날레에서는 최도진이 직접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은경이 특별히 디자인한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시장 아저씨가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네요.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평생 천을 팔던 최도진이 이제는 당당하게 무대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철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패션쇼가 끝난 후 언론들은 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장 상인에서 대기업 경영자가 된 최도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최도진 대표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가 아닙니다. 정직과 성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최도진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창수와 강미선은 여전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최도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도진의 증언은 재판부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추구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결국 이창수는 징역 5년, 강미선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고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게 배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의 죄를 무겁게 여기며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장인어른, 부모님이 저지른 잘못을 제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앞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은경도 남편의 뜻에 동참해 시장 상인들을 위한 패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도 얼마든지 멋진 옷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1년이 지난 후 최도진은 한성백화점의 정식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주주들과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입니다. 취임식에서 최도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1년 전 제가 받았던 모욕과 상처, 그리고 그때 느꼈던 분노까지도 말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도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성백화점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고객도 직원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기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최도진은 동대문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전처럼 상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진아,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과 차 마실 시간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데 여기가 내 집이지. 상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한 것은 최도진의 지위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시장 상인 그대로였습니다. 박철수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도진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해낸 일들을 보면 꿈만 같아. 철수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거지. 그때 은경과 준호가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니? 저희 아기를 갖게 됐어요. 최도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이니? 우리 은경이가 엄마가 된다고? 네, 아버지.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 멋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최도진은 딸과 사위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 전 결혼식에서 느꼈던 치욕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도진은 시장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불의가 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분명히 바꿀 수 있어. 최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평범한 시장 상인이 거대한 재벌을 무너뜨린 놀라운 복수극이었지만 결국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도진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성백화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도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진실한 친구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